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마트에서 모든 식료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마트뿐만이 아닙니다. 논과 밭은 말라 비틀어지고 강물은 썩어가며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정부는 기능을 잃었고 이웃은 서로를 경계하며 심지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영화 속 좀비 아포칼립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진짜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 칼과 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야 했던 절망의 시간. 바로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 2년에 걸친 경신대기근입니다. 조선 인구의 20%, 당시 추산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증발해버린 이 끔찍한 대재앙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지옥도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한 조선 왕조실록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지금부터 넘겨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670년 조선 18대 왕 현종 11년의 봄이었습니다. 원래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희망찬 계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시작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양에는 붉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고 전국 각지에서 지진이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그 빈도가 너무 잦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자마자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닥친 것입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파종한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말라 죽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기우제를 지내며 비를 기다리던 그때 하늘은 비 대신 다른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우박이었습니다. 그냥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달걀만한 우박, 심지어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었죠. 이 우박 폭격에 밭에 있던 어린 작물들은 모조리 지지켜졌고 들판의 짐승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우박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했습니다. 가뭄 뒤에 찾아온 것은 홍수였습니다. 5월이 되자 이번엔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뭄으로 말라있던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그대로 흙탕물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겨우 살아남은 농작물은 물에 잠겨 썩어갔습니다. 가뭄, 우박, 그리고 홍수, 이 모든 것이 불과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추위였습니다. 여러분, 5월과 6월은 어떤 계절인가요? 초여름입니다. 반팔을 입고 다녀도 더운 그 시기에 조선에는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렸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실록에는 한여름에 속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6월에 눈보라가 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 바로 소빙하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의 영향이었습니다. 태양 활동이 줄어들어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 그 직격탄을 조선이 맞은 것입니다. 여름에 눈이 내리니 농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벼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채 냉해를 입어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봄에는 가뭄과 우박에, 여름에는 홍수와 추위에 시달리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가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670년 가을,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거둘 곡식은 없었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를 가도 풍년커녕 평년작을 거둔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길고 혹독한 겨울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지옥문이 열립니다. 쌀이 떨어진 백성들은 처음엔 도토리나 나무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것마저 떨어지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도 한계가 있었죠. 나중에는 백색 흙, 즉 고령토 같은 흙을 파서 물에 타 마셨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돌과 흙을 씹어 삼키는 사람들. 당연히 소화가 될 리 없고 흙이 장을 막아 배가 터져 죽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왕실과 조정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수라상을 줄이고 왕실의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려 했지만 재난의 규모가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관하로 몰려든 사람들은 줄을 서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극단의 상황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은 이 참상을 아주 건조하지만 충격적인 문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
가족이라는 윤리마저 붕괴된 것입니다. 길거리엔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인내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상인, 서로 잡아먹는다는 이 두 글자가 역사책에 등장한 것입니다. 충청구의 한 마을에서 굶주림에 미친 한 남자가 자신의 자식을 죽여 먹었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육을 먹고 처형당했다는 기록들이 실록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도덕과 윤리의 나라 조선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그 사회에서 배고픔이라는 본능 앞에서는 공자도 맹자도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악의도가 펼쳐진 셈입니다. 기근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옵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못 먹어서 면역력이 바닥난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1671년 봄, 굶주림에 지친 조선 땅에 연병이라 불리는 장티푸스와 천연두가 광철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접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거나 살아남은 사람도 시신을 옮길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길거리엔 시신이 산처럼 쌓여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시구문 밖으론 시신이 너무 많아 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참상을 목격한 관리의 보고서는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얼굴은 귀신 같고 옷은 다 해져서 뼈만 앙상한데 서로를 베개 삼아 죽어 있습니다.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종은 시신이라도 제대로 묻어주기 위해 매장청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승려들까지 동원해 시신을 수접하려 했지만 죽어나가는 속도가 묻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조정의 행정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방관들은 도망치거나 보고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거둘 백성이 다 죽어서 세수가 부족해지자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선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약 6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증발했다고 추정됩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약 500만에서 600만 정도였으니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1000만 명이 2년 만에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끔찍한 2년이 지나고 1672년이 되어야 날씨는 조금씩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 왕이었던 현종의 고뇌도 깊었습니다. 현종은 재위기간 내내 예속 논쟁이라는 정치적 싸움에 시달렸지만 이 경신 대기근 앞에서는 정댁들과 손을 잡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이는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과 같은 제도적 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신 대기근이 남긴 트라우마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후 조선 사회는 급격히 변화합니다. 유랑민이 늘어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퍼지면서 상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로도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경신 대기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참 불쌍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소름 돋는 기자묘를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그리고 식량 안보의 위협, 350년 전 조선을 덮쳤던 그 재앙의 요소들이 모양만 바꾼 채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신대기근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오랜 미래의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겐 과학기술이 있고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100만 명이 사라졌던 그날의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하지만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